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원래 이거 촬영을 좀 하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가지고 원래는 16일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7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다시 촬영을 하려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워홀 올 때 꼭 챙겨와야 하는 필수품 2가지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이거는 꼭 챙겨와야 한다는 거. 진짜 꼭 필요한 거 2가지. 진짜 솔직하게.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돈이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는 이렇게까지 돈을 쪼달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늘 하고 있었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늘 있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또 만약에 뭐 급하게 뭔가 지출을 할 일이 있다 하면 뭐 굳이 엄청난 경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가 일단 알고 있고, 뭐 마트에서 시음이나 시식이나 이런 뭐 홍보하는 그런 행사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익 그 고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토익 알바를 한다든가, 저는 안 해봤지만 택배, 상하차 알바나 무슨 그런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물품 분류하는 그런 알바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나면 물론 체력은 되게 많이 딸리지만 그래도 1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생활이 궁핍하고 쪼들려도 내가 일단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하는 걸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돈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진짜 첫 번째로 꼭 준비해 오셔야 하는 돈은, 내가 한 2달 정도는 전혀 수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마지노선을 물어보시면 사실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시마다 평균적인 그런 월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주거 형태에 따른 금액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서울이어도 아니면 뭐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통이 좋으냐, 아니면 주변에 무슨 큰 쇼핑몰이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토론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운타운 저는 콘도 아니고 아파트의 세컨룸에서 사는데 900불 정도 조금 넘게 내고 있거든요.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서 82만 원인가? 83만 원인가? 그쯤 돼요. 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국보다 비싸요. 그래서 한국보다 비싼 교통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집을 구하면 보통은 보증금을 내야 돼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증금을 생각하면 한 4달 정도의 월세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토론토 기준으로 캐스모 같은 사이트를 보면서 대충 이 위치에는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오기 전에 지도로만 보면 조금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위치를 적어주니까 대충 무슨 역 근처다, 무슨 역 근처 무슨 상권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적어주니까 그걸 구글맵이랑 보면서 이 지역은 뭐 이 역 근처에는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정도에서 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한 달에 고정 지출을 이 정도 내는 것까지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대충 예상을 하고 그런 적정액을 정해서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일식주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치면 옷이 한국에서 가져오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 식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이 해결이, 만약에 내가 4달치의 월세를 가지고 와서 초기에는 물론 임시숙소 구하는데 돈을 쓰겠죠. 그리고 집을 구하면 보증금으로 한 달 정도 방세를 내고 들어가면서 월세를 낼 거예요. 그럼 그 한 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까지는 내가 돈을 더 이상 집값을 안 낼 만큼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만큼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여기도 외식비가 비싸요. 그리고 팁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늘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외식 안 하고 만들어 먹으니까 200불 안으로 해결은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막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한정적인 메뉴들? 자취할 때랑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냥 밥에 뭐 이것저것 뭐지? 파스타 이런 거 좀 해먹고 뭐 그런 정도 해서 200에서 300불 정도의 식비. 외식 안 하고 커피랑 안 사 마시고 그 정도의 식비라고 치면 이거를 또 한 두세 달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정도 내가 숨쉴 구멍 수준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돈을 많이 준비해온 편은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가져온 돈도 하나도 없었고 저는 그 뉴욕에서 다 써버려가지고 없었고 부모님, 엄마가 이제 보험비랑 이런 거 해주고 아빠가 미국 달러 2,000불을 줬어요. 미바로. 지금처럼 환율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1,100원대 중후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화로 치면은 한 220,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임시 숙소비로도 내고 여기 이 집 숙소비로도 내고 했죠.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 사람이 들뜨면서 살짝 그 경제관념이 살짝 희미해지면서 돈을 막 써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나는 곧 집을 구했으니까 금방 일도 구할 거고 나는 걱정 없어. 제가 또 엄청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 썼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이 일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죠. 진짜로.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제가 사실 한 달을 놀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6월 7일 밤에 토론토에 도착을 했고 임시 숙소에서 2주 안 되게 있다가 6월 18일에 지금 이 숙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놀았어요. 2주 놀다가 7월 8일부터 처음으로 이제 이력서를 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을 딱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그 날짜로 해서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한 게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걸렸죠,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낸 곳이 29곳이에요. 오늘 넣은 데까지 합하면 30곳. 그러니까 어제죠. 16일에 낸 것까지 합하면 30곳이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30곳의 서류를 써서 낸 거예요. 대부분은 레주메를 그냥 냈지만 몇몇 곳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영화관,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그리고 미술관에는 커버레터를 다 써서 냈어요.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다 써서 냈어요. 그리고 제가 낸 거는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것만 가능한 곳은 온라인으로 지원했지만 한 70% 이상은 가서 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가서 낸 것도 있고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서 낸 것도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도착해서는 61일 만에 일을 구한 거고요. 제가 구직을 시작하고 난 다음으로 계산을 하면 30일 만에 첫 일을 구한 거예요. 그 30개의 이력서를 넣는 동안에 인터뷰 제의가 온 곳은 4곳이었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본 곳은 3곳이었고 최종 합격을 한 곳은 2곳이었어요. 인터뷰 본 거에 비해 합격률은 높죠? 근데 이 30곳 중에 4곳밖에 연락이 안 온 거잖아요. 그죠? 제가 첫날에 레주메를 냈던 카페 한 곳에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그 주 금요일에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 연락이 와서 더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기로 했다고 해서 알겠다고 연락 줘서 고맙다 하고 끊었죠. 그리고 저는 이 정도의 속도가 맞는 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빨리 연락이 온 거고 보통은 2주씩 걸린대요. 제가 인터뷰 4군데 받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카페가 그렇게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고 운 좋게 그 다음이 식당이 여기도 운 좋게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인터뷰 제의를 이제 고사했었죠. 근데 여기도 진짜 일찍 온 거였어요. 왜냐면 이틀 뒤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은
그렇게 안 빨랐죠. 그러니까 한 곳은 카페는 그 제가 구한 카페는 친구가 예전에 제 룸메이트가 예전에 일을 했던 곳인데 거기서 지금 사람을 구한다고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너 지금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친구는 이미 풀타임을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너 언니 일 구했냐고 해서 제가 아직 나 일 못 구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일했던 곳에서 해볼래? 해서 이력서를 냈고 그래서 속도가 빨랐던 거지. 이게 정상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그거라면 이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한 이 네 번째 인터뷰를 봤던 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15일인가? 16일에 이력서를 냈고요. 8월 2일인가? 그쯤에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인터뷰를 봤죠. 그러니까 보름 넘게 걸렸어요. 인터뷰 연락이 오기까지. 한국이랑 다르죠. 한국은 이제 뭐 알바몬이나 뭐 알바천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넣으면 금방금방 연락이 오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면접을 보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도 되게 빨리 알려주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멘탈도 정말 많이 부서지고 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펫시터를 시작한 거였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을 내가 좀 사람답게 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 안정감을, 그러니까 평화까지 아니어도 약간 내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을 챙겨 오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가려운 도시나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의 구조, 뭐 주택이든 콘도든 아파트든 뭐 거실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저같이 이렇게 아예 이런 방에서 사는 것이든 아니면 뭐 룸메이트랑 아예 한 방을 2명이나 3명이서 쉐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가격은 훨씬 싸지죠. 뭐 그런 곳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의 주거 방식, 주거 형식 뭐 이런 거랑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요. 그거에 이제 식비까지 최소한 식비와 여분의 돈, 왜냐면 교통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추천이 아니라 이건 전 필수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지 않고 그냥 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 정착비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정착 비용에 따라서 내가 일을 구할 때까지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일을 구하기 전이 가장 여유롭고 시간도 많고 뭐 가까운 곳은 여행도 가고 이 도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솔직히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일찍 자도 일찍 일어날 수 없고 보통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약간 좀비? 막 이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 오면 아깝죠. 근데 또 생각하면 그 당시에 최선이었어요. 맨날 이력서 쓰고 내가 나가는 거는 이력서 내러 나가는 거 말고는 일이 없는 거야. 그게 유일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두 번째로 필요한 필수품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필수품이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정말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좀 쓸데없이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편도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좀 쓸데없이 약간 나를 되게 과대평가하고 뭔가 다 잘 풀릴 거라 생각하고 약간 그런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을 금방 구할 줄 알았는데 일이 금방 구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컸어요. 오기 전에 워킹홀리데이에 온 사람들 후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어만 잘했으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영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저는 뭐 영어 그래서 먹고 살 만큼 해. 걱정 없어. 나 괜찮아. 나 영어는 문제 없지.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너무 믿었죠. 근데 후기들에서 영어를 못해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영어를 잘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해도 일을 못 구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 된다며 이러면서 아니 이력서를 낼 때는 할 말이 별말 없잖아요. 그냥 뭐 Hi, how are you? 뭐 이런 인사하고 나 요즘에 내려왔어. 뭐 이거 뭐 매니저한테 좀 전해주라. 뭐 이런 얘기 할 거 외에는 정말로 내가 영어를 쓰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 면접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면접 기회조차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해봤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막 인터넷 보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며칠 만에 일을 구했대. 뭐 일주일 만에 일을 구했대. 이런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나는 일도 못 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제사 깎아먹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뭐랄까 근원적인 불안함? 이 초기에 내가 정착을 못해서 돌아가면 어떡하지? 진짜 여기서 포기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걸 무조건 생각해라. 뭐 최악의 수를 꼭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 팁? 나를 달랠 수 있는 내가 내 스스로를 달랠 수 있는 뭔가 팁 같은 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은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좀 마셨고 근데 술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술로도 못 풀고 뭐 먹는 걸로 저 원래 스트레스 먹는 걸로도 푸는데 먹는 것도 못 먹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걸 했죠. 그 다음에는 또 이건 저만의 팁이었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좀 상기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왔던 이유는 영어 공부가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내가 앞으로 계속 외국 생활을 한다 치면 진짜 좀 더 유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연습을 하자. 24시간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놓여서 나를 놓고 좀 더 이렇게 단련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갈 일이 없어. 여러분 한국에서도 우리 길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그렇게 막 크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캐나다에 온다고 24시간 영어에 노출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생각보다 그 계획, 그 목표는 뭔가 짠! 하고 여기 온다고 실현되는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내가 나를 24시간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시켜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저는 여기 올 때부터 그때도 말했지만 발레도 배우고 싶었고 연기도 배우고 싶었고 피겨도 배우고 싶었고 근데 발레 배우려면 발레 스쿨 가야 되죠. 피겨 그 스케이팅장 가야 되죠. 또 하나 뭐 연기 배우려면 연기 클래스 들어야 되죠. 다 돈 들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돈이 필요한 계획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미뤄지고 어떡하지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왜 지금 버티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지?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빠가 11월 말일에 쿠바를 가는데 토론토를 경유해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따라갈래 이래가지고 쿠바를 11월 말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토론토를 뜨고 싶어도 11월 말까지는 버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쿠바를. 그런 게 저는 이제 하나의 좀 뭔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됐었고 또 다른 건 영화제. 저는 9월 초부터 시작하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봉사활동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하고 가야지. 이거는 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것도 같기도 하니까 이걸 해야지 하면서 약간 난 할 게 있어. 아직 남아있어. 버텨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 센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민센터? 뭐
문화센터 약간 이런 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우쿨렐레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그리고 그쯤에 유튜브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커버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걸 봤는데 이거 내가 악기 연습을 열심히 해서 쿠바의 해변에서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찍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를 커버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사람이 그래, 나 저거 해야지. 나 저 목표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 정착하는데 솔직히 정말 빨리 정착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일주일 안에 잡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생각도 들고 좀 자존감에 스크래치 나기가 쉬운 시기예요. 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니까.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초반에 버티기를 위해서 그런 충분한 돈. 여러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는 돈에서 나오고, 친절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단가? 뭐 그런 것처럼 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탄수화물도 먹어서 그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초기 정착금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최소한의 리밋은 보증금, 그리고 2달간의 월세, 그리고 2달의 생활비 정도는 챙겨 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라고 했던 얘기가 뭔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 준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일이 잘 풀리면 너무 좋고, 저처럼 좀 일이 좀 꼬이고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오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잘 힘내, 톡톡톡톡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랄까? 뭔가 나의 팁이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잘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잘 되는 과정이 눈 깜짝할 새 잘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디다, 좀 힘들다, 아프고 괴롭다 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이 단단한 마음가짐,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왔든, 내가 뭐 도피성으로 왔든,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도망 온 느낌이 있어. 한국에서 생활하기 좀 힘들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기 싫고 이래서 도망 온 게 있거든요. 엄마한테는 영화제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겠다. 아니 너무 힘들면 돌아가겠다든, 나는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갈 거야 라든, 뭐든 간에 이 상황을 내가 잘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2가지, 돈과 단단한 마음을 잘 챙겨서 오시길 바라요. 좀 힘들고 구르고 까져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내가 챙길 수 있는 나의 그런 마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일 구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진짜 한국에 있는 게 답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오려고 했던 그 시기에 나는 콘서트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와 있는 거고, 나를 더 믿고 버텨봐야죠. 엄청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버티는 거예요. 승리한다잖아요. 버티면 승리한다고. 말이 너무 길어져.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초기 정착에 지금 완벽하게 정착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초기 정착하느라 지금 힘드신 분들 막 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정신없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안에선 다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다들 힘냅시다. 그리고 예비 워홀로 분들도 제 영상 때문에 너무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다 사는 데고 산입에 거미줄 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도전해보시고 대신에 올 때 돈과 단단한 마음을 꼭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 이제 1시 47분. 빨리 잘게요. 배고파서 쿠키 하나 먹고 잘래요. 다들 그럼 안녕. 진짜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